5분 지나 지하 아직 들어오시오. 무섭다 여기. 스윗 미스터리 다들 준비됐지? 잘 찾아왔네. 지금 딱 보니까 조금 긴장한 것 같은데. 조금 무서워요. 일단 그러면 우리 각자 소개를 해보자. 한국 생활 30년 차 레오라고 해. 반가워. 나는 그룹 유나이트의 유일한 외국인 멤버 스티브라고 해. 안녕, 나는 나라야. 나는 이탈리아 아버지랑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랐어. 공포영화 마니아인 윤지성이라고 해. 요즘에 뭐 소름 끼치거나 좀 무서운 경험을 해본 사람 있어? 이거는 내가 이제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인데, 보통 이제 스티브는 알겠지만 컴백을 하면 음악 방송을 가게 되면 보통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된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뭐 새벽 한 1시, 2시에 일어나야 돼. 그래야 이제 뭐 4시, 5시에 맞춰서 음악 방송을 갈 수가 있거든. 근데 사람이 이렇게 좀 예민하고 이러면은 뭔가 잠에 못 들 때 있잖아. 그냥 계속 자고는 있지만 잠이 못 드는 상황들 있잖아. 약간 선잠 잔다고 표현을 하잖아. 그래서 그런 상태로 있었는데 동생이 이제 이렇게 노크를 한 거야. 그러면서 오빠 일어나 지금 나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형제가 있으면 알겠지만 이렇게 좀 짜증나 나라 괜히 이렇게 잠결에 막 깨우고 이러면은 막 오빠 일어나니까 아 나 일어났어 내가 이랬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집은 강아지가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문이 늘 열려 있어. 그러니까 노크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아니면 들어왔다던가.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동생 방에 갔어. 근데 동생이 왜 자꾸 문을 두들기냐는 거야. 나한테 짜증을 내면서 오빠가 나가야 되는데 왜 내 방 문을 두들기냐. 나는 씻고 있었고 문을 두들기지도 않았거든. 그 문도 열려 있었고. 그 문도 열려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나 안 두들겼는데 했더니 오빠가 내 방 문 두들겼잖아. 그래서 약간 이상한 거야 기분이. 근데 그날이 내 음방 첫 방이어가지고 가수들은 그런 게 있잖아. 뭐 녹음실에서 귀신을 보면은 잘 된다. 대박 난다. 뭐 대박 난다. 뭐 그다지 대박은 안 났어. 진짜 귀신은 아니었나 보다. 그게 더 무서워 사실은. 그다지. 근데 같이 경험한 게 무섭다. 동생이랑. 혼자가 아니라. 맞아. 나는 약간 직접 경험한 적은 없거든, 유령을. 근데 이탈리아는 집에 유령이 많아. 집들이 다 막 몇백 년 된 집들이 많아서 400년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죽기도 하고 하잖아. 근데 우리 엄마 친구분이 영매셔. 무당. 무당 같은 유령을 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한 번은 의뢰인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사를 왔는데 자꾸 밤에 잠을 깊게 못 잔대. 그리고 한 새벽 4시쯤만 되면 자꾸 잠에서 깨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집에 찾아갔대. 근데 들어가자마자 어떤 할머니가 한 번 보이더래. 유령인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여기서 지금 뭐 하시고 계시냐. 그러니까 할머니가 버럭 화를 내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여기 우리 집인데. 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걸 모르고 있는 거야. 헐. 그래서 집 문서를 떼봤대, 그 영매분이. 근데 그 집에 전 주인이 혼자 사는 할머니였대. 그래서 그 가족한테 물어본 거지, 혹시 어떻게 돌아가셨냐. 그러니까 할머니가 집에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의사가 검사를 해보니까 사망 추정 시간이 새벽 4시였대. 새벽 4시? 아까 본 게 새벽 4시. 새벽 4시에 딱 봤다고 하니까. 오 마이 갓. 소름 돋았어. 그래서 이제 할머니한테 그 사실 알려드리고 보내드렸다, 편안하게. 대박이다. 이거 무서운데? 그리고 이제 약간 슬슬 올라오는 것 같아. 약간 우리 지금 동아리잖아. 그리고 동아리끼리 게임이 있어, 무서운 게임이. 그 게임이 블러디 메리라는 게임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끼리 모이고 나서 어두운 방에 들어가. 이런 곳 불 다 꺼지고 단체로 들어가서 거울을 보면서 Bloody Mary, Bloody Mary, Bloody Mary 이걸 계속 외쳐. Bloody Mary, Bloody Mary. Oh my God. Come to me, Mary. Come to me right now. 근데 무섭잖아 그러면. 뭔가 소환하는 건가? 소원하는 거야. Bloody Mary를. 그럼 피 흘리는 메리가 나오는 거야? 거울 속에 그 영혼이 비쳐. 블러디 메리가. 피 흐르고. Oh my God. What?
얼굴에 피, 눈도 없고. 근데 약간 저거 난 너무 약간 저런 느낌 아니야? 나 저 아까부터 너무 기분 나빠. 지금 돌려보는 거 같아. 내 애착 인형인데 너무 무서워. 아, 안고 자는 거야? 매일매일 머리카락이 길어져. 약간 무서워. 그러면은 일단 우리 공포 얘기를 하기 전에 공포 푸드를 준비를 했거든. 오, 너무 좋아. 배고팠어. 우와. 김밥. 떡볶이. 완전 분식이네. 그리고 핑거푸드로 각종 치즈, 햄이랑 크래커 준비했어. 오 마이 갓. 너무 좋아. 돈 많이 쓴 것 같은데. 왜냐면은 페어링을 또 해야 되잖아. 페어링. 진짜 땡기는 술이 준비되어 있어. 오, 술 너무 좋아.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수나리 유자진이랑 상그리아진이야. 되게 예쁘지 않아? 내가 원래 수나리 레몬진을 진짜 좋아해. 근데 얘네는 그럼 걔네 친구들인가? 그 친구들이지. 유자진이랑 상그리아진이 통과일을 저온에서 얼렸다가 그대로 우려낸 거라서 아, 과일에 굉장히 강한 맛이 그대로 살아있어. 신선하네. 근데 슈거는 제로. 그러니까 제로 슈거가 대세잖아 사실. 나 상그리아 원래 좋아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사실 만들기도 귀찮잖아. 얘가 이제 그대로 유자진으로 나오니까 진짜 되게 유자. 간편하게 마실 수 있어. 요즘 나 같은 MZ 세대들이 즐기기 좋은 술이네. 원래 술 엄청 좋아하는 편 아닌데 진짜 이거는 이 수나리 유자진에 들어있는 유자가 전남 고흥 출신이래. 아, 고흥이 또 유자가 유명하잖아. 나도 한 한번 유자진도 먹어봐봐. 한 입 마셔봐도 돼? 먹어봐봐. 좀 달달한 와인? 그치? 이게 와인 향이 확 나. 분식 시켜놓고 홈파티 할 때 너무 좋을 것 같아. 인스타 사진 찍고. 그때 이거는 난 최고의 선택지가 될 것 같아. 아유, 요즘 친구들이 다 이렇게 잘생겼어. 나 요즘 친구 아닌데? 언제 친구야? 36살. 36살? 엥? 어떻게 했어? 아니 동아리방이라 그래가지고 왔어. 아, 동생 아이디로 왔지. 어떻게? 아, 맛있게 먹다가 가. 밥도 먹었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오케이. 나부터 스토리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 나는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한 앱을 소개해 주려고 해. 어플? 어플. 이 앱만 있으면 바로 인싸가 될 수 있어. 좋은데? 인싸. 깔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앱에서 공식적으로 안내하는 주의 사항들이 몇 개 있어. 첫째, 혼자 가지 말고 친구나 지금 이렇게 동아리처럼 돼 있는 그룹으로 다녀가야 돼. 그리고 둘째, 밤보다 낮에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낮에. 가면은 사용하지 말라는 거야? 셋째, 언제나 충전된 스마트폰, 연락할 수 있는 스마트폰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넷째, 위험한 지역은 절대 들어가지 말래. 근데 오히려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의사항이 있는 게 더 무서워. 그러니까 이상해. 뭔가 막 자극하잖아. 막 뭔가 막 무섭고. 무슨 앱이지? 그래서 바로 죽음으로 안내하는 미스터리 앱 Randomnautica 라는 앱이야. 랜덤과 랜덤 항해라는 뜻을 가진 레트너 나우티카를 합친 거야. 합성어구나. 네. 그러니까 무작위로 좌표를 찍어주는 모험 앱이야. 좋은데? 근데 무섭다. 뭘 찍어주길래 절대 그렇게 막 권장하면서 하지 말라고. 그냥 아무 좌표나 찍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정한 범위 내에서 가장 영적 에너지가 높은 곳들을 추천해 주는 거야. 영적 에너지. 아무데나 아니네. 그러면 영적 에너지가 유령이 있는 대로. 유령이 있는 대로 안내를 하는 거네. 안내하는 곳으로 갔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말이 있어. 무서워. 후기가 좀 궁금하다. 실제로 유저들이 경험했던 이 일들 영상으로 한번 영상이 있어? 아, 실제로 써본 사람들이? 어머, 그 이상해 분위기가. Hey, something traumatic happened that changed my life. Check. Wait, what? Annie. What is that? 왜? What the fuck? 무슨 일이야? Annie, stop. 왜? 뭐가? 뭐가 있어? 난 안 보여.
Also, come on. What the fuck is that? 뭔데? 사람이야? My god. 어머 뭐야? 지금 뭐야?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아니 사람이 나와버리네 유령이 아니라. 이게 지금 이 어플을 주소를 찍고 간 사람들이 후기를 남긴 거야. 맞아. Alright, going randonauting. And it took us to this shady park in the middle of nowhere, so let's see what we find. All we see so far is like trees. I think we have to go over this bridge, and our location's a little down there. 아 가지 마. What the fuck? 뭐야? 귀신이야? What the fuck? Should we keep going? 아 깜짝이야. 놀래라. 뭐야? 깜짝아. 그래서 랜덤 아르카가 안내해주는 곳으로 가면 폐가나 벌어진 건물 또는 사고가 발생했던 장소였어. 그리고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갑자기 놀라키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유저들을 위험하는 경우도 많았지. 이거는 그냥 약간 맛보기 예고편. 진짜로? 더 진짜 소름 끼치는 게 있었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미안하지만 한잔 해야겠다. 이거는 릴렉스 해야 되니까. 근데 무섭다. 메인 스토리 준비됐어. 준비됐어. 2020년 6월 미국 시애틀에 사는 10대 3명이 랜덤 아르카가 안내해주는 대로 알키 해변으로 갔대. 그런데 거기에 수상한 가방이 있었던 거야. 궁금해서 열어봤는데 그 안에 있던 게 뭔지 알아? 가방? 가방. 뭐야? 에이. 훼손된 시체였어. 사람 시체. 토막난 시체? 시체. 심지어 한 사람도 아닌 총상으로 사망한 한 커플이었어. 2명. 영상이 있어. 시체 영상이? 영상 있다고? 영상이 있어. 무서워. 한번 볼까? Guys, we found a suitcase at the Gabby, go. I'll hold your stuff. bro. Wait, open it. Open it. 그걸 왜 열어봐? 뭐야? 시체. Kiss it. 신고하는 거야 저거 지금? 신고하는 거야 지금. 크라임 씬이래잖아. 뉴스까지 나왔어. 와. 아니 이 살인마가 어플을 하는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는데. 찾아달라는 거지 자기를. 아 영혼이 죽은 영혼이. 관계자들은 그저 불행한 우연일 뿐이라고 했지만 무서운 경험을 했다는 얘기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한국에도 이 앱을 쓸 수 있어. 진짜? 한국의 어떤 유저는 집 뒤에 있던 떡볶이 집 좌표로 찍혔어. 거기는 몇 년 전에 사장님이 돌아가신 방치된 곳이었어. 안 쓰는 건물이구나. 다시 좌표를 찍었더니 이번에는 근처 호수가 찍혔대. 그 호수가 예전에 시체가 발견된 곳이었어. 미쳤다. 이거 진짜 깔지 마세요. 2번째는 근처 호수 중앙에 찍히더라고요. 근데 이 호수 옛날에 시체 나온 곳입니다. 어떻게 한 건지는 몰라도 진짜 하지 마세요. 700명이 근데 유용하다고 평가를 했대. 그러니까 뭔가 공감한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진짜 사람 죽은 곳으로만 안내를 해주네. 아 그래서 주의사항에 충전된 핸드폰을 가져가라는 충전된 거. 핸드폰. 어떤 일이 벌어질지 꺼지면 안 모르면서 되니까. 꺼지면 안 되는 거야. 아 근데 스티브 덕분에 너무 재밌는 거 알아냈다. 눈 아래까. 그렇지. 어플 다들 한번 꼭 깔아봐봐. 아니야.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괜찮아. 소름 끼치는 거. 소금 솔깃치고 뻐근하고 막. 그러면은 이탈리아 이야기를 다음으로 들어볼까? 근데 무섭다. 재밌고 진짜 나 기대돼. 이탈리아 얘기. 그러면 이탈리아 얘기를 해줄게. 오케이. 이탈리아 피렌체 알지? 피렌체 너무 유명하지? 유명하잖아. 관광지 아니야? 그렇지. 피렌체 하면 약간 아름답고 로맨틱한 낭만의 도시를 떠올리잖아. 아 그런데 정체불명의 괴물로도 유명한 도시. 지금부터 괴물 얘기를 해줄게. 괴물? 괴물.
1968년 여름밤 커플인 안토니오와 바바라는 조용한 곳에 차를 세워두고 은밀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어. 아 좋네, 로맨틱하네. 그들은 불륜 사이였거든. 뒷좌석에는 바바라의 6살 아들이 잠들어 있었어. 뭐야 미쳤나 봐. 나빴지? 응. 그때였어. 탕탕탕. 깜짝이야 놀래라. 총 8발의 총성이 울렸어. 총? 총성. 차 안은 순식간에 피로 물들었고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숨졌어. 아이만이 기적처럼 살아남았어. 와. 실제 현장 사진을 보여줄게. 너무 끔찍해. 뒷좌석에 있던 아이는 살아남았어. 와 너무 끔찍한데? 그러니까 눈앞에서 엄마가 어쨌든 죽임을 당한 거잖아. 너무 잔인하다. 응, 너무 끔찍하지.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어. 바바라의 남편인 스테파노 멜레가 유력한 용의자로 잡혀갔어. 남편이 불륜이었으니까. 불륜이었으니까.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는데 결국 자신이 범인임을 인정했고 14년형을 선고받아. 사건은 그렇게 끝난 줄 알았어. 그런데 1974년 악몽이 다시 시작됐어. 한 커플이 포도밭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있었는데 그날도 총성이 울렸어. 또 죽었어. 이번에는 더 끔찍하게 죽었어. 사망한 여자친구 스테파니아의 시신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거든. 왜? 수십 번 칼에 찔린 흔적이 있었고 몸에 포도나무 가지가 꽂혀 있었다고 해. 포도밭이었잖아. 그걸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죽인 거야? 아니 그냥 장식한 것 같아. 미쳤나 봐. 그러니까 본인이 죽인 게 약간 작품이라는 듯이 뭔가 맞아. 꽂아놓고 약간 장식을 한 거잖아. 이상한 사람인 거지. 그런데 여기서 발견된 탄피가 첫 번째 현장에서 발견된 탄피랑 똑같았고 스테파노 멜레는 6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누가 따라한 건가? 모방범죄? 아니 뭐 진범이 있나? 잘못 잡혀갔을 잘못 수도 잡혀갔나? 있고 1981년 6월과 10월에도 같은 방식의 살인이 이어졌어. 또? 이건 세 번째? 또 범인은 밤에 나타나서 커플만 노렸고 항상 똑같은 권총을 사용했어. 뭐야? 그리고 여자의 신체 일부를 손상하는 끔찍한 짓까지 일삼았어. 아이 그래서 이 살인마는 이탈리아 역사상 가장 잔혹한 살인마, 피렌체의 괴물이라고 불리게 돼. 근데 생각해보니까 약간 커플들만 노리는 거네. 그렇지. 혼자 할 수 있었을까? 약간 여러 명이서 공격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 근데 너무 약간 그냥 그 무서워. 그 방식이 난 너무 무섭고 소름 끼치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은 이 너무 잔인한 수법 때문에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이거나 악마 숭배자일 거라고 확신했어. 그러던 어느 날 피렌체 괴물을 봤다는 목격자가 나타나. 그때 공개된 범인의 몽타주를 보여줄게. 그러니까 실제 그 목격자가 증언한 몽타주인 거잖아. 근데 좀 관상이 좀 쎄하다. 너무 무섭게 생겼어. 그럼 잡히지 않을까? 이제 생김새를 아니까. 괴물은 쉽게 잡히지 않았어. 와. 경찰이 수십 명을 잡아들였고 여러 명이 감옥에 갔지만 괴물의 살인이 멈추지 않았어. 와. 결국 1985년까지 총 8번의 사건이 벌어졌어.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커플 16명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거야. 이게 피해자들의 맵이야. 다 피렌체 근처에서 죽은 거야. 와. 심지어 괴물은 마지막 살인 이후에 과감한 도발까지 해. 바로 사망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봉투에 담아서 피렌체 검찰청에 보낸 거야. 아 미쳤나 봐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있어. 나는 아주 잘 숨어 있어. 절대로 날 못 잡을걸? 마치 이렇게 비웃은 거지, 검찰이. 와. 왜 하필 커플들만 노렸을까? 뭔가 결핍이... 사이코패스네. 시간이 흘러서 1994년 농부 피에트로 파치아니가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됐어. 잡혔어. 왜냐하면 경찰이 그의 집을 수색했을 때 사건과 일치하는 탄피와
피렌체의 괴물에 관한 신문 기사 모은 것을 발견했대. 사진을 보여줄게. 되게 멀쩡해 보이는데. 아니 근데 그 몽타주랑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혼자서 뭔가 저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 것 같이 생기진 않았어.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 사람이 범인인 거야 그래서? 피에트로는 동신형 판결을 받았어. 범인이라는 거네. 범인이지. 그런데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혀버려. 에? 왜냐면 이 DNA나 살해 도구 같은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거든. 아니 근데 탄피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살해 방식의 유사성이나 과거 폭력 전과 같은 탄피라는 것도 대부분 정황 증거 수준이었대. 검찰은 바로 항소했지만 재판 전에 피에트로가 죽어버려. 왜? 그리고 사건은 진범을 알 수 없는 미제로 남아. 아직까지 정체를 모르는 거잖아 우리가. 그래서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탈리아를 공포에 떨게 만든 괴물이었어. 그 괴물은 진짜 어쩌면 아직도 피렌체 어딘가에 숨어 있을 수도 있어. 야 진짜 나 솔로라서 이렇게 좋았던 적 처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지성이가 준비한 얘기 들어볼까? 너무 기대된다. 근데 이 자리 조금 떨린다. 떨리지? 주인공 자리야. 내가 오늘 해줄 얘기는 아르헨티나 이야기야. 아르헨티나 얘기인데 혹시 다들 층간소음을 겪어본 적 있어? 그럼 아파트 살면 무조건 겪지 않나? 층간소음은 무조건 다 겪어봤을 일이라고 생각을 해. 이게 사람 진짜 미치게 하거든. 근데 항의하러 가기 전에 이 이야기부터 떠올려야 될 거야. 보복범죄 같은 건가? 보복범죄. 자, 2022년 얼마 전이야. 아르헨티나의 한 아파트 11층에 이제 신혼부부가 설레는 마음으로 이사를 왔어. 근데 첫날 밤부터 이 층간소음에 시달리기 시작한 거야. 이사 온 첫날. 드르륵, 드르륵. 쇠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소리부터 무거운 가구를 막 옮기는 그런 소리까지 들린 거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들 때문에 이제 신혼부부들은 잠을 못 자는 건 물론이고 귀 바로 옆에서 들리는 듯한 느낌이라 엄청 소름이 끼쳤대. 이사 온 첫날이고 뭐 오늘만 그런 거겠지. 그냥 하루만 참자. 근데 그 들리기 시작하면 계속 그것밖에 안 들리거든. 맞아. 새 집인데 기분 팍 상하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상한 소리들이 그 하루만 들리는 게 아니라 새벽마다 반복됐어. 새벽마다 무서워 벌써. 왜 하필 새벽이야? 결국 참다 못한 부부는 최대한 정중하게 이제 편지를 쓰기로 한 거야. 쓰기로 한 거야. 안녕하세요. 11층 이웃입니다. 새벽마다 천장에서 쇠구슬 같은 게 구르는 소리가 들려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소음이 너무 크고 거슬려서 자꾸 잠에서 깹니다. 주의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부부는 12층으로 올라가서 윗집 현관문 아래로 이제 편지를 넣으려고 했어. 근데 집 안에 이 뭐가 꽉 차 있는 건지 문 틈새로 이 편지가 들어가지가 않는 거야. 이게. 문 앞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 앞에다가 편지를 두고 그냥 내려온 거야. 문이 막혔나? 이상한데? 이 안에 얼마나 짐이 그치, 너무 이상하지. 꽉 차 있으니까. 문 자체가 좀 으슥하네. 저 얇은 종이가 안 들어간 거면 진짜 이상한데? 이 편지를 내려놓고 그 다음 날이었어. 부부는 설마 이 편지를 보고 2층 집 주인이 찾아왔나 이렇게 싶어서 문을 열어줬대. 열어주면 안 돼. 안 돼. 안녕하세요. 혹시 12층 집에 편지 쓰셨어요? 네, 맞아요. 새벽마다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돌아온 대답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 그 집은 빈집이에요. 집주인 할아버지가 2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뭐지? 할아버지의 역? 그러니까 12층에 혼자 살던 할아버지는 2년 전 욕실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됐대.
그 이후로 위층 집은 계속 비어있던 상태였던 거야. 우와. 소름 끼쳐.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문 밑에 편지가 안 들어갔다고. 그게 그 꽉 차 있던 물건이 아니라 그동안 쌓였던 우편물이었던 거야, 그게. 자, 다시 한번 봐봐. 뭔가 끈인가? 약간 자물쇠? 아닌데 뭐지? 하얀색 저거 뭐야? 문에 있는 거? 손잡이 대신에 이게 비닐봉지를 막 질끈 묶어놨잖아. 아 비닐봉지구나. 당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서 손잡이를 떼어놓던 거야. 근데 그 뒤로 이게 빈집이 되면서 문 손잡이를 고친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 임시로 그냥 달아놓은 거네. 소름 끼치는데. 이상하지? 근데 여기서 의문인 건 새벽마다 들었었던 그 소리가 뭐였을까? 나라면 다른 집에 가가지고 물어볼 것 같아. 혹시 그 소리 들은 적 있는지 아니면 나만 들리는 건지. 맞아. 근데 부부는 어쨌든 같이 들은 거잖아. 그치? 두 사람은. 근데 이 소름 돋는 이야기는 한 아파트 주민이 실제로 SNS에 올리면서 모두가 공포에 휩싸였어. 그 SNS에 올린 글 한번 보자. 이 X에 이게 실제로 올라온 얘기야. 근데 더 무서운 건 새벽마다 들리는 그 기괴한 소음이 이후로도 멈추지 않았대. 오마이갓. 계속 들렸던 거야. 아직까지도 들리겠네. 결국 부부는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어. 그럼 대체 윗집에서 나던 기괴한 소음의 정체는 뭐였을까? 저 할아버지도 자기가 죽은 걸 몰랐던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그 집에 살았다면 계속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나는 거기 일단 아무튼 빈 집이잖아. 그래서 집주인한테 한번 문 좀 열어주세요. 한번 들어가 본다고? 들어가 본다고? 일단 낮에 밤에 말고. 야 근데 스티브는 좀 용감하다. 나는 저기서 그 랜덤 노티카 앱을 틀 것 같아. 혹시라도 그 똑똑하다. 윗집을 보여줄 수도 있잖아. 혹시 이렇게 비슷한 기이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 최근에? 나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복도 끝을 보면서 맨날 강아지가 이러고 이러고 진짜 가만히 있어. 집중해서 막 듣고 있구나. 강아지 동물들은 보잖아. 본다고 하잖아. 보고 듣는다고 하잖아. 그래서 좀 무서웠어. 야 오늘 진짜 역대급으로 무서웠던 것 같아. 장난 아니지? 아니 진짜 밖에 날씨 좋거든? 맞아. 여기만 오면은 뭔가 싸늘해. 추워. 이게 터가 좀 안 좋아져. 을씨년스럽고 풍수지리가 안 좋은가 보다. 몸살 나기 딱 좋은 공간이야. 맞아. 다 조심해. 오늘 가위 눌릴 수도 있어.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마워. 수나리 진이 어떻게 더 진해지는지 알 수 있는 체험이 있다고 해요. 수나리 찐 아일랜드 팝업 스토어가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성수동에서 열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다양한 체험도 즐겨보세요.